잠자는 게 불규칙적이 돼서요. 낮 동안에 좀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자면 다 될까요? 수면 규칙성 지수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제트랙이 있는 거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뇌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누강강TV 신규한입니다. 오늘은 수면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 잘 주무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시죠? 저도 요새 점점 잠자는 게 불규칙적이 돼서요. 낮 동안에 좀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자면 다 될까요? 그거 말고 혹시 수면 규칙성 지수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잠을 잘 자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수면 규칙성 지수가 단순히 잠을 7시간이나 8시간 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오늘 수면 규칙성 지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면 규칙성 지수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수면이 뇌와 심혈관 건강, 그 다음에 암 발생, 대사질환 발생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면 지표가 있습니다. 수면 규칙성 지수, Sleep Regularity Index SRI라는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규칙적인 시간에 잠이 얼마나 잘 들고 잘 깨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오래 자느냐 하고는 그런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11시에 딱 정확하게 잠이 들고 6시 30분에 정확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수면 규칙성 지수는 100점입니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낮에 잤다가 밤에 잤다가 초저녁에 잠들었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잠자고 깨는 시간이 완전히 랜덤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수면 규칙성 지수는 0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겠죠. 그 어딘가에 해당할 텐데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대충 잠이 들고 5시에서 아마 7시 사이에 잠이 깨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많이 다를수록 점수가 낮아지겠죠. 보통은 한 60점 정도 된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자고 깨는 시간이 달라지면 마치 해외여행 가서 제트랙이 있는 거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간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잠을 못 자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수면 규칙성 지수가 낮은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 지수를 잘 유지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주 모나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연구진들이 88,094명의 그 UK 바이오뱅크라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건강과 관련된 분석을 하는 그런 바이오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참여자들의 수면 패턴을 일주일간 직접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면 규칙성 지수를 측정을 하고요. 뇌 용량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수면 균질성 지수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뇌 회백질 용량과 기억을 조절하는 뇌 회마 부위가 있죠. 여기에 크기가 수면 균질성 지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컸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잠 잘 못 자고 규칙적으로 잘 못 자는 사람들이 뇌가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서 치매 발병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최대 한 50% 정도 치매 발생 확률이 많을 수 있다. 잠을 불규칙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치매 발병 확률이 50%나 높더라. 이런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인지기능에 미치는 수면 균질성 지수의 영향과 일치하는 거죠. 수면 균질성 지수가 낮은 사람들을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조사를 해보면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매 발생률도 높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면 규칙성 지수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생과 연관되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면 균질성 지수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암이 발생할 경우 치료 경과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요.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고 암 등의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도 수면 규칙성 지수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면 불규칙성 얘기할 때 우리 청소년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 잠자는 시간을 보면 뭐 초저녁에 잤다가 낮에 잤다가 새벽에 3, 4시에 잤다가 중구난방이거든요. 청소년을 빼놓고 우리가 수면의 불규칙성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말엔 아주 더 심해지죠. 그래서 주말에는 뭐 3시, 4시, 뭐 5시까지 잠을 자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연구자들이 청소년을 조사했어요. 46명, 평균 나이 만 13세에 해당하는 46명의 청소년들에게 활동성을 측정하는 이 시계 같은 장치가 있어요. 액티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시계를 딱 차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계를 차고 6개월 동안에 어떤 수면 패턴을 보이는지 관찰을 하면서 정신건강을 한꺼번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3년 8월에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측한 대로 학교 다니는 주 중에는 수면 규칙성이 좋죠. 학교는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우울증 지수라든가 다른 정신건강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맨날 게임하느라고 불규칙적으로 자는 청소년에 비해서 규칙적으로 자는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규칙성이 좋은 것이 사실 잠을 푹 자고 적당히 많이 자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단순히 하루 8시간을 자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갖고 내가 초저녁 인간이면 일찍 자고 그 다음에 뭐 올빼미형 인간이면 조금 늦게 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규칙적으로 잠을 주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주말에 몰아치기 잠자는 거 이거 아주 이런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면 규칙성 지수를 아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액티그래프 등을 차고서 여러 날 동안 이를 기록해서 분석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반 과정에서 좀 하기가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설문조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든다.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두 번째, 매일 밤 자다가 깨는 횟수가 일정하다. 한두 번 깨도 돼요. 대신 일정한 횟수로 깨면 괜찮다는 거죠. 나는 세 번째, 매일 밤 깨어있는 시간이 일정하다. 깨어서 한 10분 정도 깼다가 다시 잔다. 이러면 일정한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잠에서 깬다. 6시에 깬다, 7시에 깬다, 6시 반에 깬다. 이게 일정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이불 밖으로 나온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눈은 떴는데 이불 속에서 계속 뒤척뒤척 대시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이불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정한 시간에 이불 밖으로 딱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는 하룻밤에 거의 동일한 시간 동안 잠을 잔다. 6시간, 7시간, 8시간 동일한 시간 잠을 잔다.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만의 수면의 사이클 지수와 균질성 지수를 포함한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각각 4점 만점으로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점, 약간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종종 그렇다 3점, 자주 혹은 항상 그렇다 4점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과 수면의 질을 분석하고 불면증이나 다양한 다른 정신적 문제 유무를 관련지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간단한 질문만을 해도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예측하는데 유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대충 이런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점수가 20점이 안 되는 분들은 수면 규칙성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점이시죠? 저는 충격적인데요. 해봤더니 20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네요. 잠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자, 그럼 수면 균질성을 증진시키는 좋은 팁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면 균질성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까요? 수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수면 패턴은 없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거가 따로 있는 거지 남들한테 맞는 게 나한테 맞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게 좋다고 그런 거를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루 7시간, 8시간 꼭 자야 된다. 그거 너무 강박관념 가지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수면 규칙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눕고 침대에선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책 보고, 영화 보고, 휴대폰 보고 진짜 미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누워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면서 잠이 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히 침대 밖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충분히 졸리워지면 그때 잠자리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세요. 눈 뜨고 반쯤 눈 감은 채로 깨긴 깼는데 뒤척이고 뒹굴대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일어날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일어나세요. 너무 엄마 같은 잔소리 같은데요. 6시에 맞춰놔서 6시에서부터 뒤척거리다 7시에 일어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6시 50분에 딱 맞춰놓고 6시 50분에 벌떡 일어나세요. 네, 어렵지, 어렵기는. 자, 세 번째입니다. 주중과 주말에 수면 패턴을 같게 유지하세요. 이거 되게 어렵죠. 다들 잠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평소보다 서너 시간씩 더 주무세요. 12시 넘어서까지 주무시는데 주말에 못 잔 잠 몰아친다고 낮에까지 주무시면요, 수면 규칙성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여행 간 거랑 똑같아요. 해외여행 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주말에 더 주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수면 시간과 얼마나 자기를 원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총 수면 시간을 결정하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정하세요. 그럼 됐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사가 너무 바쁘다거나 출근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조절하세요. 8시간 지금 자는데 도저히 회사 지각해서 안 되겠다. 그럼 7시간으로 줄이십시오. 보통은 한 7시간 정도가 맞겠죠? 여러분의 피곤한 정도와 수면 욕구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딱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유지하면 됩니다. 일어날 시간을 이제 정합니다. 딱 7시간 나는 자야 돼요. 7시간 자는데 회사 가야 되니까 일어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6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6시 아니면 6시 반. 뭐 어느 것도 좋아요. 딱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뭐 6시든 6시 반이든 7시든지 기상시간을 딱 정하고 역산을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요. 기상시간을 역산해서 내 수면시간 정한 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잠자리에 들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리고 나는 6시간 자야 돼요. 그러면 12시 잠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나는 7시간은 자야 돼요. 그러면 저녁에 11시에 잠자리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잠자리에 들어서 잠에 들기까지 한 20분, 30분 걸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시에 자야 되시는 분들은 11시 30분부터 잠자리에 드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일 충분히 하시다가 11시 30분에 이제 졸리게 만들어서 침대로 들어가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딱 울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불을 박차고 침대 밖으로 걸어서 내려오십시오. 이걸 계속 유지하시면 여러분의 수면 규칙성 지수, 균질성 지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수면에 좋은 가벼운 운동, 당연히 좋죠. 가벼운 샤워, 개인위생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수면 팁인데요. 이런 것들 잘 하시면서 수면 균질성을 한번 높여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생산성에도 좋아지고 정신건강에도 좋아지니까 삶이 좀 나아지겠죠. 나만의 수면 균질성 지수 지키기법을 침대 주위에 어딘가 이렇게 좀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매일매일 규칙적이고 일정한 꿀잠을 주무세요. 누간강이 여러분의 좋은 잠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잠과 규칙적인 그런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규칙적인 수면, 균질한 수면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활발해지고 건강도 또 챙기시고 나중에 노후에서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이런 정신건강도 좋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장 이 잠자리에 들어서 휴대폰을 너무 오래 보는 그런 습관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자,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누간강TV 신기한에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뭐든지 좋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컨텐츠 좋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코야, 너는 수면 규칙성이 아빠가 보니까 굉장히 별로인 것 같아. 너 1시간이나 2시간만 자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와갖고 치대고 또 잠들고 막 이렇잖아. 그치?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글쎄 너하고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너의 수면 규칙성일 수도 있겠네. 그치? 오늘 아빠가 얘기한 거 재밌는 내용 몇 개만 정리 좀 해줄래? 오, 정리 잘했네. 호혜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데 호혜도 다음번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또 물어봐. 그래, 안녕.